초가집 야담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조선 팔도,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깊은 골짜기 마을 이야기올시다. 이 마을에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그 집안 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집주인 양반은 과거 급제에서 금이 환양하겠다며 한양으로 떠난 지가 어언 석 달 열흘이라. 집안에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시어머니와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한 새색시 며느리, 그리고 이 집안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머슴, 마당쇠만이 살고 있었으니 이 마당쇠란 놈을 한번 뜯어 보십시오. 키는 칠척 장신이요. 어깨는 떡 벌어진 것이 꼭지리산 반달곰 같고 팔뚝에 솟은 핏줄은 꿈틀거리는 구렁이 같으니 지나가던 동네 안악들이 마당쇠가 장작 패는 꼴을 보다가 치맛금 풀리는 줄도 모른다 하는 소문이 자자한 조선 제일의 짐승남이었던 것이라. 근데 여기서 웃음이 터지는데 이 마당쇠의 머릿속이라 순백의 도화지 같아서 7살 먹은 옆집 개똥이보다 순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마당쇠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예쁜 여자 아니냐? 마당쇠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마님, 예쁜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구분하려면 코의 개수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눈의 개수로 봐야 하나요? 왜냐하면 모두 코가 2개, 눈이 2개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날 며느리가 얼굴에 분을 하고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쁜 자태를 보고 마당쇠가 물어봤습니다. 아기씨, 당신 얼굴에 흙이 묻었는데 뭐로 세수를 하실 건가요?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당쇠는 왜 우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여름날 마당쇠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혹시 왜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려고 해요? 물은 차가우니까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놈이 여름과 겨울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마당쇠는 이래만큼은 정직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 거대한 몸뚱이를 가지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이따금 생각했습니다. 저 놈이 머리만 좀 썼더라면 나라의 대신쯤은 됐을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속은 한 가지로 가득 차 있었으니 아들이 한양을 간 지 이제 3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남편 없는 집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하루가 지날수록 더 예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쇠라는 놈은 매일 그 거대한 몸으로 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자지? 혹시 저 마당쇠가 혹은 저 도둑놈 같은 양반이.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마을 어귀가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양에서 옷말 탄 양반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관복을 차려입고 호패를 찾고 호위하는 아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인근 고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포도대장이라 불리는 양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 포도대장이 갑자기 이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내려 찍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 먼 곳에 높은 양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포도대장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한양 가신 자네 아들의 중마고 되는 자라네. 나이 꽤 되었지만 요즘 우리 고을 순찰을 도는 길에 친구의 안 사람과 노모께서 잘 계신지 살피러 왔네. 혹시 아들분은 과거에 합격하셨나?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들의 친구라니, 그것도 나란 녹을 먹는 높은 양반이 친히 왕림하셨으니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포도대장을 안으로 들여 정성스레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챙기고 자리도 마련하고 온갖 수고를 했습니다. 포도대장이 꺼낸 선물 보따리를 보니 뭔가 길쭉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산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산삼인 척하는 뭔가였습니다. 포도대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서인의 진산에서 구해온 귀한 산삼이라네. 약효가 정말 좋아서 늙은 분께 드리면 못된 몸도 낫는다네. 허허허. 시어머니는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산삼이라뇨. 정말 귀한 것을 이리 가져오시다니. 어서 드시지요. 하지만 청자 여러분, 속지 마시라. 이 포도대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며 청렴한 관리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음욕과 탐욕에 찌든 천하의 잡놈이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시어머니가 내온 음식이 아니라 저 건너방에서 수줍게 얼굴을 내비친 며느리의 고운 자태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대장의 마음속은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호,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옷 같은 미인이로군. 남편이 한양을 간 지 이미 3달이 되었다니. 혼자 있는 여인이로군. 그리고 저 머슴이란 놈, 저리 덩치가 크다면 시어머니도 주의하겠지. 내가 이 집에 자주 오면 그렇게 되자. 바로 그 다음 날 포도대장을 위해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산삼 한 뿌리를 넣은 삼계탕입니다. 그 향기라 집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포도대장은 그 냄새를 맡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이 향기. 정말이지 부귀가층 같은 냄새로군요. 포도대장이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순간 마당쇠가 나타났습니다. 이 순진한 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당쇠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혹시 이 음식에 들어간 게 정말 산삼이 맞나요? 시어머니가 잠깐 황당했습니다. 그런가? 대장님이 주신 거 아니냐? 마당쇠가 계속했습니다. 네, 그건 맞는데요. 제가 어제 뒷산에 가서 무를 캐다가 봤거든요. 이런 길쭉한 것들 말이에요. 뭔가 자꾸만 이런 게 보이는데요. 마당쇠가 손으로 길쭉한 길이를 표현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크기도 있고 또 이 정도. 근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포도대장이 웃음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아하하, 이 젊은이요. 시골 놈이라 도라지와 산삼을 구분 못하는군요. 천미는 그럴 수 있지. 내가 직접 한양의 대궐 근처 유명한 의관댁에서 두 손으로 캐온 것이네. 포도대장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무언가 한 번씩 지나갔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뭔가 어색했던 것입니다. 마당쇠는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라지, 산삼, 뭐가 다르지? 모두 땅에서 나오는 건데. 양반의 세계는 정말 이상하네요. 포도대장은 여유 있게 삼계탕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입니다. 마당쇠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라지, 무, 산에서 캔 것 같은 온갖 길쭉한 것들이었습니다. 마님, 제가 계속 궁금해서요. 뒷산을 좀 더 자세히 봤거든요. 마당쇠가 그것들을 모두 늘어놓았습니다. 이거 봐요. 이 도라지는 이렇게 생겼고, 이건 무인데 팥뿌리를 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나으리가 드신 산삼인데, 마당쇠가 각각을 비교했습니다. 솔직히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혹시 제 눈이 이상한 건가요? 포도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도 살짝 굳었습니다. 포도대장이 말했습니다. 이 무식한 놈이. 시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마당쇠, 넌 도대체 뭘 생각하니? 양반의 눈으로 보면 다 다른 거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이 순간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뜩입니다. 저 포도대장 나으리가 혹시 도라지를 산삼이라고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 하지만 양반이 그럴 리가. 근데 저 마당쇠의 말도 일리가 있는데. 마당쇠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당쇠가 또 나타났습니다. 마님, 제가 뒷산에서 캔 이 도라지들을 먹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나으리가 드신 산삼과 맛이 거의 똑같은데요. 포도대장의 얼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을 감지한 것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 저 나으리가 정말로 거짓말을 했군.
시어머니의 의심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포도대장이 도라지를 산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며느리를 자꾸 접근하려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할까요?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포도대장은 우리 집을 자꾸 방문한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친다. 그렇다면 혹은 저 마당쇠가 먼저 우리 며느리의 손을 잡은 건가? 아니, 둘 다인가? 그날부터였습니다. 포도대장은 순찰을 핑계로 해가 진 이후 늘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집 담벼락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날 밤, 포도대장이 담장 옆에 서서 창문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장이 높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담장이 왜 이리 높은가? 둘째 날 밤 포도대장이 이 담장 모서리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벼슬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노골적이면 안 되지. 셋째 날 밤, 포도대장이 화장실 지붕으로 가 볼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 앞에서 순찰 중입니다 라며 오가면서 가끔 창문을 재료 있게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는 포도대장, 늘 같은 방향을 보는 포도대장, 여인의 방이 있는 쪽으로 맴도는 포도대장.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포도대장이 우리 며느리를 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마당쇠가 먼저 손을 대고 있어서 저 나으리가 감시하려고 오는 것인가? 아니면 저 둘이 함께 우리 며느리를 해치려고 하는 건가? 시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며느리를 탐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걸 용인하고, 누군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는 극도의 신경질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자지? 저 마당쇠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저 포도대장은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고? 아, 내 팔자야.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더위에 지친 듯이 콩국수를 해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삶은 콩을 맷돌에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혼자 맷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콩이 들어가면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더위도 더위요. 거기다 손잡이가 자꾸 걸리는 탓에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마당쇠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 마당쇠야. 마당쇠. 마당쇠는 부름을 듣자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아기씨, 뭔 일이신데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 맷돌이 너무 무거워. 뒤에서 잡아줄 수 있을까? 혼자는 도저히. 마당쇠는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의 등 뒤로 갔습니다. 이제 벌어지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칠척장신의 거대한 남자가 호리호리한 여인의 등 뒤에 서서 두 팔을 펼쳐 맷돌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크기가 여인의 머리만 했습니다. 마당쇠가 말했습니다. 아기씨, 제가 잡을 테니 천천히 돌려보셔요. 마당쇠가 두 손으로 맷돌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앞에서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쇠는 뒤에서 맷돌을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았습니다. 어라, 좀 더 빨리요? 마당쇠가 대답했습니다. 예, 으라차차. 좀 더 단단히. 숨이 찬 목소리로 여기를 정확히. 마당쇠가 맷돌의 중심을 더 정확히 맞춰주었습니다. 어라, 이 부분이 문제군요. 제가 좀 더. 마당쇠가 자신의 몸으로 맷돌을 밀며 고정했습니다. 거대한 덩치가 여인의 등에 가까워졌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거기. 헐떡거리면서 정확히 거기. 마당쇠가 말했습니다. 어라, 맷돌이 이상하게 도는데. 여기를 이렇게. 더 높은 음성으로. 거기 말고 더 위를 나. 거기, 정확히 거기. 마당쇠가 계속했습니다. 조금만 더. 뼈가 맞아야 해요. 으라차차.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부엌 옆방의 문구멍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하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가 포착한 것은 칠척장신의 남자가 작은 여자 뒤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앞에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더 위. 아, 좋아, 정말 좋아. 그 순간 시어머니는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아니, 오해한 게 아니라 자신이 상상한 것을 진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아, 저것들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맷돌을 핑계로, 아니 방아를 찍고 있잖아. 저 돌쇠의 허리가 앞으로 뒤로, 그리고 저 여자의 신음이 거기 더 위야. 좋아. 시어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마당쇠가 처음부터 도라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 며느리를 홀렁홀렁하게 만들더니 이젠 이것까지, 그리고 그 포도대장은 밤마다 기웃거리더니 이제는 이 장면까지 목격하면서 뭘 할 마음인가. 내 며느리. 하지만 시어머니는 벌떡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지금 들어가면 저 둘이 더 대담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슬그머니 물러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마당쇠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저 포도대장은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뭘로 우리 며느리를 보호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비상독약뿐이로군.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밤참을 나르라고 명했습니다. 사랑방으로 포도대장 나으리께로. 며느리가 밤참을 담은 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팥죽에 떡이 얹혀 있고 나물이 가득했습니다. 실은 시어머니가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대장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바로 그 순간입니다. 며느리의 발이 문지방에 걸렸습니다. 아야, 으악. 며느리가 발목을 들었습니다. 상은 완전히 엎어졌고 팥죽은 바닥에 흘렀고 떡과 나물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마당쇠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기씨, 괜찮으신가요? 동시에 포도대장도 사랑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마당쇠가 먼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포도대장은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발목이. 아야. 마당쇠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기씨, 저리 앉으셔 봐요. 제가 좀 봐드릴 테니요. 마당쇠는 며느리를 현관에 앉혔습니다. 흠진지하게 관찰하며 여기 붙지 않았나요? 어라, 뜨거우신가요? 마당쇠가 며느리의 발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의 크기가 대단했습니다. 소뚜껑만 했습니다. 마당쇠가 말했습니다. 내가 소다리 맞춰본 솜씨가 있어요. 이걸 풀어드리겠습니다. 마당쇠가 며느리의 발목을 이리저리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문제군요. 뼈가 들어가 있네요. 제가 맞춰 드릴 테니 조금만 참아봐요. 마당쇠가 며느리의 발목을 더욱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거기, 정확히 거기. 좀 살살. 정말 좋아. 아니, 정말 잘한다. 마당쇠가 계속했습니다. 한 번만 더. 으라차차. 이 부분을 펴야 해요. 거기 말고 더 위를 만져줘. 좀 정말 어라. 여기 근육이 경직되어 있네요. 제가 좀 더 마당쇠가 더욱 세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꾹 뼈가 자리 잡을 텐데. 이렇게 해야 거기. 정확히 그 자리. 정말 좋아. 아니, 최고야. 거기, 그냥 거기. 정말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어야 할 운명에 있던 시어머니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운 채로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정확히 거기? 그 신음. 뼈가 들어간다고? 조금만 참아?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냥 거기 정말 좋아? 정말 최고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낮에 맷돌도 모자라서 이젠 밤에 발목을 핑계로. 내 팔자야. 내 며느리. 정절이고 뭐고. 마당쇠가 며느리의 발목 마사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괜찮으신가요? 정말 좋네. 아니, 잘했어. 마당쇠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곧 포도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분. 다친 데 없으신가요? 내가 한양에서 배운 의술로 한번. 바로 이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말 그대로 벌개져 있었습니다. 내가 봤다. 내가 다 봤다. 분노 넌 대낮에 맷돌도 모자라서 이젠 밤에 발목을 핑계로. 그 밤 포도대장은 시어머니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말입니다. 포도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노마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포도대장의 목소리가 마치 꿀을 바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심이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마당쇠, 정말로 며느리와 뭔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포도대장이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내 눈은 매의 눈입니다. 지금부터 밤새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은 편히 주무시고 저 둘이 감히 아무 짓도 못하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나으리가 지켜주겠다는군. 그럼 좀 낫겠네. 포도대장이. 하지만 포도대장은 계속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을 꺼내는 순간입니다, 노마님. 그런데 뭔데? 포도대장이 거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그 비상독약. 어디 두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도둑을 잡으려는 마음, 충심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상약을 어떻게 포도대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중에 몰래 며느리 가슴에 독약을 발라놓은 것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도요. 포도대장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양반, 참 제맛입니다. 당신의 의심, 당신의 분노, 당신의 관기, 모두 다 멋진데요. 포도대장이 계속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직접 이 비상을 써보겠습니다. 포도대장은 자신의 가슴에 독약을 손으로 발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인의 향료를 바르듯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밤, 저 고운 여인을 이 가슴으로 안으면 그녀도 함께,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 같군요. 이 순간이 바로 포도대장이 진정한 악마임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결국 행동에 나섭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에 몰래 들어가 등불을 켜서 밤새 기다리기로 합니다. 포도대장이 나타날 때까지 말입니다. 저 놈이 몰래 들어오면 나는 이 빗수로, 저 놈이 우리 며느리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끝장을 낼 거야. 한편 마당쇠는 모든 것을 모릅니다. 그는 며느리의 발목이 여전히 아플 거라고 생각했고 깊은 밤중에 뒷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캡니다. 뒷산에서 나는 약초들, 산삼처럼 보이는 도라지들, 가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마당쇠는 그렇게 밤샘을 합니다. 이 도라지들, 약이 좋다고 했는데 산삼도 도라지도 다 비슷한데 아기 씨의 발목 때문에 이건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더 좋을 것 같고 마당쇠가 약초를 한 보따리 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먹은 저녁밥이 아직도 자신의 배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 도대체 뭐 했길래 밤새 뒷간에 박혀 있을 줄은. 마당쇠는 화장실에서 밤새 고생합니다. 진정으로 철저히 고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모든 걸 바꿔 버릴 하늘의 뜻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편 포도대장은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자신의 가슴에 독약을 발라 향을 피운 채로
그는 며느리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방 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냐? 이 고약한 놈. 포도대장은 깜짝 놀라 몸을 날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독약 묻은 가슴이 이미 며느리의 이불과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나는 포도대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묻은 독약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게 독약이. 나는. 시어머니가 비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음흉한 놈, 내가 끝장을 내주겠다. 드디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당쇠는 화장실에서 밤새 고생한 후 뒷산에서 캔 약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마당쇠가 마당을 쓸어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님, 안녕히 주무셨슈. 오늘따라 날씨가 아주 기가 막혀요. 제가 아침 일찍 뒷산에 가서 약초도 캐왔어요. 아기씨 발목이 아파할까 봐요.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젯밤에. 마당쇠가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 어젯밤에 하셨다고요? 저는 어제 저녁 먹은 게 체해서 뒷간에서 밤새 똥을 싸고 있었는데요. 나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중단시켰습니다. 그만, 마당쇠, 그만 말해. 마당쇠가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새로운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포도대장은? 독은 그대로 며느리 가슴에 있을 터인데, 그리고 포도대장이 밤중에 바로 그 순간입니다. 며느리의 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방에.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며느리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포도대장의 주검입니다. 포도대장은 관복 하의도 벗은 채로 며느리의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검은 피가 흘러내렸고 가슴에는 독약이 흘러내린 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포도대장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신이 탐한 여인의 방에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어머니의 독약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당쇠의 화장실 때문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당쇠가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포도대장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보호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아에서 사령들이 출동했고 포도대장의 주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포도대장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 고을의 포도대장이 아니라 전국에서 수색 중인 탐관오염수였던 것입니다. 여관에서 전당포, 술집, 그 외 모든 곳에서 뇌물을 받고 주민들을 괴롭혀온 악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관원들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시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며느리 정절을 지키려고. 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가 찾던 놈을 제거했소. 당신은 영웅입니다. 상을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포상까지 받게 됩니다. 며느리는 밤새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다가 봉변을 면합니다. 마당쇠는 뒷간에서 밤새 똥을 싸느라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이를 어찌 통쾌하다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이 모두 정리되고 어느 날 마당쇠가 들이를 하다 말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마당쇠가 호미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마님, 혹시 포도대장 나으리가 우리 집 담벼락을 자꾸만 기웃거린 이유가 뭔가요? 시어머니가 답변을 멈췄습니다. 마당쇠가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찰을 한다면 다른 집들도 봐야 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집만. 시어머니, 마당쇠 그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요. 왜 낮에는 안 오셨을까요? 순찰은 낮에도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쇠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으리도 쟤처럼 발목이 아팠던 건가요? 그래서 아기씨 방에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마당쇠를 제지했습니다. 그만, 마당쇠. 더 이상은. 하지만 마당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질문이 떨어지면 다음 질문이 연쇄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마님. 혹시 아기 씨가 마당쇠를 손이라고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저 나으리가. 마당쇠가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혹시 도라지가. 아니, 산삼이 정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다시 외쳤습니다. 마당쇠, 그 얘기는 마라. 아, 죄송해요, 마님. 근데 마당쇠가 호미를 들고 다시 일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어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포도대장, 나으리가 왜 하필이면 남이, 아니, 여인의 살을 드시려다 가셨을까요? 마당쇠의 이 질문이 바로 최고의 팩트 폭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산의 진미가 많잖아요.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남의 살을? 시어머니가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쇠는 더 깊이 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으리가 특이한 미각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당쇠의 그 순진한 질문이 모든 걸 우습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마당쇠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 독이 든 보거 요리도 잘하는 집 가서 드셔야 하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그리고 하필이면 대장님 자신이. 마당쇠가 혀를 찼습니다. 참. 아무거나 주워 드시니 탈이 나지. 정말로요. 마당쇠의 그 순진무구한 말 몇 마디가 모든 오해와 분노를 웃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의심만으로는 세상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맷돌을 방아로 착각했으니까요. 둘째, 진정한 영웅은 항상 화려한 칼과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장실 안에 앉아 밤새 고생하는 순진한 놈이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도라지와 산삼은 정말로 그냥 도라지와 산삼입니다. 거짓말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여 당신의 주변에 도라지를 산삼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비웃지 마십시오. 그는 어쩌면 이 마당쇠처럼 불의를 무찌르고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는 순진함의 화신일지도 모르니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음흉한 놈이 있으며 그 모든 놈들을 걷어내는 건 결국 화장실에 박혀서 밤새 고생하는 순진한 놈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자, 얼쑤, 이 야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